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내일이 바로 대선입니다. 그래서 제 집에도 이렇게 선거 관련 공보 포스터랑 책자 전단지들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느 대선 후보가 포스터를 디자인적으로 제일 잘 만들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선 후보 전단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통령 이거밖에 없지? 하나, 둘, 셋, 넷. 전단지 홍보지를 제작한 대선 후보는 이 4명이네요. 보니까 책자형 선거 공보에 이제 다른 후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책자형 선거 공보에 다른 대통령들로 훨씬 많네요. 책자형 선거 공보 얘들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중 4번 안철수, 9번 김동연, 이 두 분은 대선 후보로 사퇴했기 때문에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의 포스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신미성과 전달성입니다. 신미성은 쉽게 말해서 대선 후보들의 포스터가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은지, 읽는 유권자로 하여금 눈을 피로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전달성은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공약 등을 조리 있게 그리고 읽기 쉽게 설명하는지 등을 볼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포스터 같은 경우는 먼저 엄청 깔끔해 보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딱 나와 있고, 사람이 보통 읽는 순서가 왼쪽 상부에서 오른쪽 하단부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의 얼굴, 이재명 후보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의 강한이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한 것 같고, 본인이 이제 후에 나오게 될 포인트를 어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위기에 강하다. 그 말인즉 이제 나오는 설명에서는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했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나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했나, 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핵심 공약은 경제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경제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자기가 뭐 성남시장이나 도지사였을 때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했나, 그런 이야기를 나와야겠죠. 일단 읽는 사람 하여금 이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긴 합니다. 전달성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색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폰트도 파란색, 이 하얀색 텍스트 주변에 스트로크를 남색으로 주었고, 게다가 이 파란색의 보색인 이 노란색으로 딱 일본해서 저는 이 첫 장에서 디자인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쪽에 이제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재명 후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제목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죠. 예, 그냥 뭐 무난하고, 여기에 소제목으로 자기가 뭐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면서 뭐 꿈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일하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를 해내겠습니다. 순서 플로우 괜찮습니다. 전달성 좋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여기 문구가 보면 이게 문장을 못 맞춰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문장이 이렇게 균형을 맞췄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가 하나 너무 툭 튀어나왔고, 끝내 검정고시가 너무 툭 튀어나왔고, 여기도 보면은 이 단락에 앞과 뒤를 이렇게 좀 맞추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문장을 좀 깔끔히 손을 봐서 이걸 또 맞출 수 있었으면 디자인적으로도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책자를 넓게 쓴 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은 파란색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을 그 테마색이라고 해서 주제 제목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전단지 안을 보면 이런 큰 대제목이랑 그 다음 이런 작은 소제목, 또 여기도 보면 큰 대제목, 소제목, 파란색으로 계속 맞춰가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계속 다음 장에도 파란색, 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파란색, 또 여기도 보면 파란색, 이렇게 굉장히 이 키 컬러를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당색을 잘 사용했고, 또 보면서 느낀 게 이 전단지 안에 들어간 사진들도 푸른색이 들어가는 테마 색깔들을 굉장히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배경이 파란색인 사진을 썼었고, 여기도 파란색인 사진을 어떻게 찾아서 또 이렇게 맞췄고, 테마 색깔을 이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의 이 직원들과 이 전체 배경이 약간 푸른색이 도는 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디자인적 센스를 느꼈던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이죠. 근데 여기를 볼게요.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기를 포인트를 볼드를 주고 붉은색을 썼어요. 또 그리고 실력은 또 볼드를 주고 파란색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를 보면서 약간 버거킹이랑 맥도날드가 서로 광고로 이렇게 뭐 디스하고 약간 이렇게 싸우는 좀 그런 걸 느꼈는데,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 것도 좀 전 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색깔 하나를 이용해서 경쟁 후보와 당은 무능하다, 파란색을 쓰는 우리 당은 진짜 실력이 있다, 약간 이걸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위기에 강하고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다 했죠. 그 말대로 전단지 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하자마자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강한, 이게 바로 이제 스토리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전달성으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걸 기획한 사람이 이 플로우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고 내가 이런 위기를 이렇게 해결했다, 이재명이 했다, 어떤 위기가 있었다, 이걸 했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를 하겠다,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게, 이재명이 했다 과거형은 아까 그 진한 남색을 썼고, 이제 자기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좀 더 밝은 파란색을 썼습니다. 디자인적 센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자마자 이재명이 글로벌 G5 실을 열겠습니다. 경제를 성장 곡선을 반드시 회복시키면 바로 이제 내가 위기에 강한 거 어필했어, 이제 바로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볼게, 이걸 들어갔습니다.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기 경제를 어필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 경제를 또 어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런 건 얘기 잘했고, 그렇다고 경제만 얘기하면 그럼 복지는 어떻게 할 거야, 민생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경제로 이제 자기를 좀 정리합니다. 기승전결이 되죠. 경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경제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백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깔끔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딱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이 분산되는 거 없이 딱 텍스트에 간다고 해야 하나? 여백과 이 사람의 눈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캐치를 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제목 쓰고,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에 사람으로 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기술 대전 이런 소제목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약 이렇게 땅땅땅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디자인적으로 말했던 이런 요소들 몇 가지를 빼고는 저는 신미성을 이제 별 5개에서 별 4개를 주고 싶고, 전달성으로는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자, 이제 2번 윤석열 후보입니다. 처음엔 포스터를 딱 보자마자 일반 포스터 느낌보다는 잡지 표지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운데 딱 이렇게 있어서 인터뷰를 받는 사람 느낌이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잡지스러운 폰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명조체를 쓰고, 그 다음에 고딕체도 하고, 또 이제 또 하다가 또 명조체, 이런 식으로. 그 잡지 보면은 잡지 안에 수많은 그 칼럼들, 그 특집 기사들이 있을 때 제목 같은 거 엄청 쓰잖아요. 저는 특히 왼쪽 하단 그거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뭔가 좀 감성적인 느낌을 이걸 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포스터를 딱 보자마자 눈에 먼저 확 들어온 건, 저는 당연히 사람 얼굴이 먼저 들어왔어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죠.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공약이라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크게 여기다 넣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정치 키프레이즈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 키프레이즈보다는 차라리 여기 하단에 있는 이 후보가 말하려고 하는 공약이 성장, 복지, 육아, 그리고 안보, 이 4가지인데, 후보가 진행하고 싶은 이 키워드 이 4개를 차라리 위에다 올렸으면 더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 후보는 성장, 복지, 육아, 그리고 안보, 이 4가지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구나, 저는 이게 훨씬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왜냐면 아까 1번 후보에 이재명 이 후보에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바로 보자마자 자기의 위기 대처 능력과 경제 정책을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포스터를 보면 이 본인이 하려는 이 공약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위 메인 프레이즈가 아니라 너무 사이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국민들이 결혼하고 집 사고 애 키우고 힘드니까 차라리 이걸 여기다 일단 해서, 저는 엄청 좋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를 생각하거든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내일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를 그냥 아이 낳기 쉬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안보는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는 역시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걸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장에서 느낌은 그래요. 자, 이제 안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대제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부당한 권력의 원칙, 플로우는 괜찮아요. 큰 글씨 밑에 작은 글씨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사진이 들어오고. 근데 아까 말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는 2번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안에 다른 곳들은 이렇게 빨간 페이지에 하얀 글 써서 빨간색 당색을 잘 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국민이 키워줄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봅니다. 이것도 키로 잘 썼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이 안쪽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린 여자아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자기는 이제 아이 친화적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후보이고, 어린 아이들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매체에 들어가면은 이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조금 더 너그러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여자아이가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빨간색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 당 색깔을 굉장히 어필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표지를 넘겨 첫 페이지로 오자마자 저는 이 파란색 넥타이가 바로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진을 새로 찍든지 아니면은 빨간색 넥타이를 찬 사진을 찾아서 이 첫 페이지를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보여줬으면 좀 더 디자인적 통일성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단지 포스터 이 디자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왠지 그런 잡지 디자인을 좀 따랐네,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안에 전단지를. 윤석열 내일을 묻고 답하다 이렇게 돼 있죠. 뭔가 그 잡지 인터뷰스럽게 여기 큰 그 대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질문을 하듯이 여기는 고딕체에 볼드체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건 명조체에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전단지를 읽어보니까 확실히 제가 무슨 어떤 그 잡지를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좀 감성적인 터치를 의도를 했다 하면은 좀 독특한 시각으로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국민의힘이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풀어나갔나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의 경험은 많지만 이제 정치가로서의 경험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정치가로서의 어떤 뭐 행정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약 이런 걸 어필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윤석열 후보의 인간적인 면을 좀 어필을 해서 좀 윤석열 후보를 좀 더 친근하게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아쉬운 건 뭐냐면, 다른 후보들의 다 읽었거든요, 전단지를. 다른 후보들은 군소정당의 후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이걸 정말 쉽게 표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딱딱딱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방법의 이제 접근법은 좀 후보의 인간적인 면을 좀 어필해서 좀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읽으면서 이 후보가 말하고 싶은 공약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유권자가 전단지를 진짜 잡지를 읽으면서 인터뷰를 읽어야, 아,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은 이렇구나, 안보 정책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은 이렇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접근법이긴 한데, 이렇게 후보들이라든지 읽을 게 많다면 이 감성적인 접근 방법을 좀 뒤쪽으로 미루고 차라리 이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 이 부분을 앞으로 빼서 자기의 뭐 경제정책, 외교정책, 과학정책 이런 것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후보들이 많고 이제 유권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땡땡 후보야, 네가 우리 유권자 하고 싶은 말이 뭔데를 빨리빨리 알 수 있게 이 두 갈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느꼈던 건데, 약간 이건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테마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2번 후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건 빨간색이죠. 여기도 국민의힘 당은 빨간색이고, 그런데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왜 좀 민주당이 생각나는 파란색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꼭 파란색으로 썼어야 했나,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색은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상되는 색깔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떠오르는 붉은색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특별히 엄청 뭐 문제는 없어서 그냥 4점? 근데 이제 전달성에서는 저는 3점 주겠습니다. 좀 아까 충격적인 포스터들을 좀 봐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포스터 전달성은 3.5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2부도 곧 올리겠습니다.